안녕하십니까 여기분들, 산적입니다. 제가 왔다는 거 오늘 차가 크다는 거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숨은 산적 찾기도 재밌을 겁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링컨의 럭셔리 중형 SUV 뉴 노틸러스인데요. 포드 링컨 전시장에 개대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용인전시장 개림들입니다. 네, 개광림 대리. 아, 진짜 개씨가 있더라고요. 네. 평소에 그럼 막 별명 같은 것도 있어요? 뭐 되게 많죠. 뭐요? 개피? 개피. 괜찮다. 우리 개대리님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이하나 TV를 보고 연락 주신 분들과 고객님들께서 저를 믿고 구매해 주신 덕분에 2등을 하였습니다. 오. 2022년에는 힘을 내서 전국 1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틸러스 만나볼 겁니다. 사실 노틸러스 좋아요. 예뻐요. 링컨 좋아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외관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다만 실내가 좀 올드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폐리되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맞아요. 실내가 옛날에는 조금 고급차인데 네. 올드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실내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선물 준비했다면서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 시작합니다. 뿅! 그런데 숨은 산적 찾기 하고 계세요? 일단 외관 디자인 간단하게 볼 거예요. 사실 바뀐 건 없습니다. 바꾸면 서운할 만큼 디자인이 좀 완성형이기는 해요. 미국 애들이 좀 번쩍번쩍 좋아하잖아요. 크롬을 좀 많이 쓴 모습이 보이고요. 그 내비게이터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불 들어와가지고 혹시 얘도 불 들어오나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미국의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럭셔리하고 좀 중후한 앞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 그릴이 좀 마음에 들고요. 다이나믹 LED 시그니처 라이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외장 색상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색상표를 좀 준비했어요. 외장 색상은 총 9가지가 나오고요. 실내는 4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개취니까 색상별로 골라보시고요. 자, 엔진룸 열어보겠습니다. 뿅! 엔진룸 열었습니다. 일단은 서스 굉장히 길다란 게 2개가 이쪽에 달려있는 건 좀 특이합니다. 자, 2.7 트윈 터보고요. V6 엔진을 탑재한 리저브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상시 4륜구동이고요. 333마력에 54.7토크. 201A와 202A가 출시가 됐는데 사실 201A는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미출시. 그리고 202A는 6,890만 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만 있는 건 아니에요. BPD, 우파, 뻥태기 TV 와 있는데요. 제가 되게 진지하게 리뷰를 하고 있지만 옆에서 춤을 추네요. 와, 저런다고? 와. 제가 혼자 눈으로 보기가 내 눈, 마이 아이. 진짜. 아무래도 여러 유튜버가 왔기 때문에 각 유튜버별로 좀 본인들의 개성이 보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리뷰할 때 비교하는 거 좀 좋아하잖아요. 뭐하고 비교를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국산 SUV는 이 6,890만 원대에는 살만한 차가 꽤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수입차를 선택하는 분들이 고민할 거잖아요. 뭐랑 비교를 할까 하고 생각난 게 볼보. 왜냐면 어제 제가 볼보 C40 전기차 시승을 갔다 왔는데 되게 괜찮은 거야. 그리고 볼보도 약간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XC60하고 노틸러스를 좀 비교해 볼 만한데 둘 다 5인승이고 XC60은 B5 AWD 6,190만 원부터 6,8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노틸러스 2.7 가솔린은 6,040만 원부터 아직 우리나라 미출시이긴 하지만 그리고 6,890만 원까지 가격대로는 약간 노틸러스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비는 볼보가 조금 더 좋고요. 출력과 토크는 노틸러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1969cc인 XC60에 비해서 노틸러스는 2694cc, 과급 방식도 싱글 터보와 트윈 터보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싱글 터보랑 트윈 터보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야? 뭐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달리기에는 트윈 터보죠. 공기를 2번 빨아들여서 압축을 해서 파워를 더 내주니까. 그리고 싱글 터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터보렉이 있잖아요. 그런데 트윈 터보 같은 경우에는 터빈이 2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역대에서 출력을 잘 내주는 터빈 하나,
고역대에서 출력 잘 내주는 터빈 하나, 요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터보력이 줄겠죠. 그래서 좀 달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볼보보단 얘를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하지만 실내는 얘가 페리를 통해서 실내를 예쁘게 바꿨다곤 하지만 XC60이 아직까지 좀 더 예쁘지 않나라고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자, 옆쪽으로 왔습니다. 일단 21인치 알루미늄 휠 커다랗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차가 되게 뚱뚱한 게 옆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옆에 모습과 마찬가지로 되게 크고요. 유니크 링컨 어프런치 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광각은 안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좀 튜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요거는 출고 때 서비스로 광각 미러까지 넣어준다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오니까 확실히 이 캐릭터 라인 잡아놓은 게 뚱뚱한 게 좀 티가 나네요. 노틸러스라고 엠블럼도 보이고요. 여러분 지금 영상 속에서 숨은 산적이 찾기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산적이가 계속해서 차 실내에 머무르면서 차 실내를 보고 있거든요. 이쯤에서 산적이의 주특기 2열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뿅! 자, 둘 다 2열에 탔습니다. 저는 키가 160이고요. 저는 186입니다. 체급에 따라서 뒷자리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시트 포지션이 다른 차량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야도 높아서 좋고요. 좀 덜 답답해요. 유리창도 큰 편이라 마음에 들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60인 제가 뒤에서 이렇게 뒹굴기에도 저는 이거 타고 장거리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어때? 186이 타기에는 솔직히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이렇게 막 넉넉한 공간은 아닌데 이상하게 걸리는 데는 없네요. 오. 약간의 그 위화감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완전 그 험하게 주행하는 사람이면 막 덜컹덜컹 하면 달 너 수도 머리 있겠다. 박을 것 같아. 지금은 전혀 닿는 건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렇게 헤드룸이 좁은 공간에서 방지턱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산적이가 이 파노라마 썬루프에 머리를 꽝 박았는데 전원 탑승객 전원 다 썬루프가 깨지지 않았나 엄청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산적이가 저한테 뭐 사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내가 여동생이 있는지 남동생이 있는지 진짜 구분이 안 되는 게 얼마 전에 저한테 사달라고 쫄랐던 게 뭐지? 스프링 머리띠. 머리띠를 사달라고 조르는 남동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산적이는 제가 사준 신상 스프링 머리띠, 야 머리띠는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거 딱 좋아. 내가 이거 사려고 그랬던 거야. 단 이 스프링 머리띠를 찬 상태에서 요 위에 받게 되면은 진짜 이거 쇠가 뭐 유리를 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아니 누나, 내 머리를 조심해야지 지금 위를 조심하는 거야? 아니 희승수야, 조심해야 된다니까. 자, 이번에는 팔걸이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항상 그 링컨차 타면서 느끼는 건데,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조금 높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팔 걸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쭉 밑을 향해 있더라고요. 이러면 팔 걸 때도 조금 축 처지는 편이고, 팔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쉬지를 못하고, 요만큼 덜 걸쳐 있기도 하고, 이게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컵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음료수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울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얘가 조금 불편했어요. 너는 어때? 나도 솔직히 이보다 좀 높은 게 좋은데 이보다 어. 높으면 이게 저도 모르게 체중을 실게 되거든요. 가끔 이게 팍 부러질 떨어- 때가 있지. 그러니까 부러진다기보다 이게 대가리가 열린다 그래야 되나? 그럼 이제 나도 모르게 차주고 이렇게 다시 올려놔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 높이면 체중은 못 실으니까 뭐 부서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뒷좌석은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 되더라고. 이 정도로 누워서 갈 수 있는 거. 뒷좌석의 각도 조절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장거리 가면서 잘 수 있냐 없냐예요. 이거 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뒷좌석 좌석 그 서 있는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 뒷좌석 잘 시트 못 타요. 각도 조절 안 돼 있어서. 근데 이거 각도 조절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파노라마 썬루프로 딱 이렇게 밖에도 보고. 저처럼 이렇게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인류는 이렇게 직각으로 앉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일단 하체에 피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약간 이 정도는 누워줘야 저 같은 인류를 위해서도 이거 좋은 선물입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뒷좌석은 이 정도. 썬루프 보기 좋네. 자, 이번에는 운전석입니다. 와, 이렇게 생겼구나. 제일 먼저 보이는 거.
터치 스크린 무려 13.2인치. 이거 되게 큰 게 싹 들어와 있어서 옛날에 그 아날로그식 실내가 아니구나,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페이스리프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링컨의 시그니처이자 이번에 뉴 노틸러스에 추가된 피아노 변속키. 이거 어때요? 편해요? 안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가 오토로 바뀌면서 변속기를 누를 일이 진짜 후진하기 전까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눌러놓고 오히려 여기 공간에 이렇게 걸키적거리지 않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밤하늘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싱크4 시스템. 이게 링컨 라인업 중에서는 최초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별도의 터치 없이 이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요 음성 버튼 있죠? 음성 명령으로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운전자 중심으로 편하게 설계가 된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차에서 음악 듣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레벨 울티마 사운드 19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요. 사운드 부분에 있어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거고, 특히 미국차 링컨 특징 중에 하나가 도어가 되게 두툼해요. 실제로 이렇게 문을 자꾸 열어보면 묵직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묵직한 문이 상당히 방음도 잘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음악 듣기에 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있다. 엉덩이로 느껴지는 또 리뷰가 있네요. 시트가요. 이게 덩치 큰 산적이가 이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깨가 넓고 덩치가 크신 분들은 이게 시트가 좀 널찍해야 되거든요. 미국 차들의 특징이 좀 시트가 널찍하고 어깨에 뭐가 걸리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 어깨에 이렇게 이렇게 감싸고 이렇지 않고 이렇게 탁 튀어나와서 덩치 크신 분들 상당히 좋을 거고요. 특히 얘가 22개의 방향으로 전동 시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세하게 나의 몸에 맞춰서 따다다닥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자, 트렁크로 왔습니다. 트렁크에는 일단 폴딩 버튼이 옆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거잭도 따로 빠져 있어서 약간 차박도 좀 염두에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가 볼 때 이 공간감은 어때? 귀가 약간 그 튀어나온 타입이라서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길고, 근데 이제 높이로 볼 때는 제 앉은 키랑 비교해 보시면 한 목선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위로 적재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 평행으로 적재는 꽤 많이 들어가는데 높이 쌓을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차박인데 앉은 키가 크다 그러면 좀 불편하겠다. 그래도 썬루프가 있으니까 누워서 자기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트렁크 공간도 보여드렸습니다. 마무리하러 앞으로 갈게요. 와, 링컨이 약간 현실을 반영해서 좀 발전한 느낌입니다. 확실히 실내 디스플레이도 마음에 들었고요. 6천만 원대라는 가격도 메리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 기간은 어떤가요? 보증 기간은 5년에 10만 킬로까지 가능하며 소모품 교환 프로그램은 3년에 6만 킬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딜리버리 서비스가 1년에 2번씩 가능합니다. 얘는 어떤 딜리버리인가요? 차량을 엔진오일 교환하실 때 따로 이제 서비스센터 직접 가실 필요 없이 이제 차량 캐리어가 와가지고 이제 실어서 가서 엔진오일을 다 갈아드리고 다시 갖다 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1년에 2번까지. 진짜 엔진오일 갈 때 따로 휴가 내고 이럴 필요 없겠네요. 그죠. 계신 곳으로 바로 차가 가기 때문에 주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출근해서 전화해서 갖다 주세요. 그러면 퇴근할 때 이렇게 오고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포드는 프로모션을 잘 타야 되더라고요. 요즘은 어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월부터는 저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추가 프로모션과 특별한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대만족하실 만큼 준비했으니까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 특별 추가 프로모션 뭔지 되게 궁금합니다. 자, 요즘 반도체 때문에 차량 출고 늦다는 얘기가 포드 링컨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들리거든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타사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출고가 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저 계양님은 다르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빠른 출고와 좋은 혜택 받으시면서 차량 타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나TV를 보시고 구매해 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사은품도 있으니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또 골프의 계절 봄이 와서 골프백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리그 골프백도 5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드 링컨 용인 전시장에서 노틸러스 2022년형 페이스리프트 리뷰를 전해드린 저는 이하나였고요. 네, 포드 링컨 계양님들이었습니다. 형님들, 전 산적이었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